자, 내공임 37쪽부터 할게요. 그림은 핀으로 고정된 단열 칸막이에 A와 B 부분으로 나누어진 단열 실린더에 각각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것이다. 핀을 제거하였더니 칸막이는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쪽 압력이 더 셌던 거죠. 근데 이제 단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팽창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제 단열 팽창이 되는 거고 얘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지, 그렇죠? 얘는 단열 팽창, 얘는 단열 압축 이렇게 되겠죠. 칸막이가 움직이기 전 칸막이 양쪽에 가하는 압력은 A가 더 컸던 겁니다. A가 뭐 더 컸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얘랑 일정량의 기체라고 돼 있는데 얘랑 양이 같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A가 더 많았었던 거죠. A가 사실 양이 더 많았었던 거고요. 뭐 온도랑 같은 조건이면은 뭐 또 온도가 처음에 같다 뭐 이런 말도 없네. 어찌됐건 A가 압력이 더 컸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A가 압력이 더 컸었던 거고, 칸막이가 이동하면서 A는 뭐 되는 거야? 단열 팽창이 되는 거지.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온도는 내려가고 B는 단열 압축이 됩니다. 단열 압축. 그럼 일을 받는 건데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B는 단열 압축이 되는 거죠. 온도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칸막이가 움직이는 동안 A 기체와 B 기체의 내부 에너지 모두 증가한다. 온도가 내려가는 애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죠. A는 감소하는 거고 B는 이제 온도 올라가서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거니까 3번 고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그림 가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단열된 피스톤을 원래 실린더 부피 2배가 되도록 당긴다. 이것도 이제 단열되었기 때문에 단열 팽창이네. 단열 팽창. 가는 단열 팽창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가에서 당긴 피스톤 힘을 가해 부피가 감소하도록 원래 실린더 부피의 1.5배가 된 모습이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요거는 이제 단열 압축인데 원래 자리까지 돌아오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2분의 H만큼만 지금 압축이 됐네. 이건 단열 압축을 한 거긴 하다. 그래서 가에서 기체 압력 감소합니다. 왜 이 압력이라는 게 입자 알갱이가 부딪히면서 그 힘이 전달되는 건데, 공간이 넓어지면 부피가 커지면 얘가 가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부딪힐 때의 그 힘도 그것도 감소하기 때문에 압력은 감소하는 게 맞고요. 나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이게 압축하는 동안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잖아. 온도 올라가면은 평균 속력 증가하는 겁니다.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고 평균 속력도 증가하는 거고. 가와 나 모두 기체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둘 다 일정하지 않죠. 내부 에너지를 비교하려면 온도 변화를 보시면 되는데, 온도가 얘는 내려갈 거고 얘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는 아니지. 1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부피가 V1인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각각 단열 과정과 등압 과정을 거쳐서 V2로 변하는 과정이다. 이거는 이제 등압 팽창이죠. 등압 팽창할 때 E를 이만큼 할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주어져서 온도도 올라가고 부피도 팽창하는 거야. 이거는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일도 하는 거죠. 팽창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온도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온도 낮아지는 겁니다. 누가 온도가 높은 거냐면 여기 써 있기도 하지만 압력이 같았을 때 부피가 큰 애가 온도가 높은 거거든요. T1이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요렇게 되는 거는 단열 팽창이야. 단열 팽창. 여기 이제 Q가 0이다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열 에너지 공급 없이 단열 팽창하고 있는 경우고, 이때 온도 낮아집니다. 왜냐면 이제 Q는 0이고 델타 U는 플러스 W가 0이 돼야 되는데 얘가 2를 하니까 플러스 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값이 돼야지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가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보다 크다. 이거는 이제 나 이야기입니다. 나 이야기. 나 이야기도 아니네. 아무것도 안 맞네. 아무튼 가에서는 내부 에너지도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일도 하는데, 요런 거는 맞는 게 없네, 이건. 나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을 흡수하지 않는데, 기체의, 이것도 이제 가 이야기지, 이거는 가 이야기고요. 근데 가 이야기도 아니구나. 왜냐면, 한 1 플러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게 없네요. 그 다음 디귿에 가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같다.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증가량 같다. 근데 내부 에너지 뭐 비교해야 돼? 온도 변화 비교하시면 돼. 온도 변화. 근데 지금 얘가 T2에서 T1으로 증가한 거고 얘는 T1에서 T2로 감소한 거기 때문에 온도 변화량이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델타 T가 똑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내부 에너지 증가량 같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시죠?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를 측정하시면 온도 변화를 이제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 기체에서 상태가 A, B, C, A로 변하는 과정인데 A에서 B로 갈 때 온도 변화와 내부 에너지 변화를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요게 지금 BC 과정이 등원 과정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벗어나면은 이제 온도 변화가 있는 건데 온도는 P 곱하기 V 값에 비례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P 곱하기 V 값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도는 증가를 하는 거고 그럼 온도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도 증가하는 거지. 자, 모범 답안에는 이렇게 써있는데 부피가 일정하므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고 기체에 공급한 열 에너지가 모두 내부 에너지로 증가에 사용된다. 따라서 받은 열만큼 기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고 기체의 온도는 높아진다.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이게 누가 온도가 높게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이 증가했잖아요. 압력이 증가하는 거는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온도 변화도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증가합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쓰시오. 이게 등원 과정이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일정한 거지. 내부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이거 감소하는 그래프라고 해서 감소한다 쓰면 안 되죠. 이건 압력 감소하는 거지. 그쵸? 내부 에너지 일정하고 외부와의 열의 출입 관계를 서술하시오. 근데 일은 했잖아. 팽창을 했잖아. 팽창. 그러니까 열을 흡수를 해야지. 열을 흡수합니다. 흡수한다. 흡수한 열 에너지가 일하는 데 쓰인 거예요. 부피가 팽창했기 때문에 흡수한 열 에너지가 온도 변화에 쓰인 게 아니라 일하는 데 쓰인 겁니다. 38, 39 쪽은 한 거죠? 39쪽 했어요, 혹시? 안 했어요? 39쪽 안 했어요? 내용은 설명한 거죠? 네, 내용은 한 거죠. 개념 짚어보기 1단계 좀 같이 보고, 처음 상태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 있는 과정은 가역 과정이라고 해요. 가역 과정. 근데 대부분은 비가역 과정인데 이런 과정 가역 과정이라고 하고,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는 과정은 비가역 과정입니다. 비가역 과정. 자, 물에 떨어뜨린 잉크가 확산되는 거는 이제 비가역 과정이고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진자가 진동 운동한다. 이거는 가역 과정이라고 보시고, 공기 저항이 없으면 이제 뭐 열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실내에서의 마찰력도 있고 이런데 어찌됐건 뭐 이건 나로 좀 써주시고, 뜨거운 물과 찬물이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된다. 비가역 과정이죠. 다시 진해가 알아서 뜨거운 물과 찬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체가 확산된 후 다시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까닭은 연력학 2법칙입니다. 2법칙.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아닌데, 그러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확률이 낮은 거죠.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맞고요. 연력학 2법칙에 대한 그런 이제 설명들이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로 이동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열 에너지가 이제 다른 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1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은 모두 1로 바꿀 수 있다. 이거 틀리죠. 그 다음에 한순환 과정에서 500줄의 열을 공급받아 200줄의 일을 한다. 그러면은 열 효율은 Q1분의 W인데 공급받는 열 에너지가 500줄이고 일을 하는 게 200줄이기 때문에 0.4가 퍼센트로 쓰라고 되어 있구나. 퍼센트로 쓰면 이제 100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셔야 됩니다. 퍼센트로 쓰면 40%. 근데 그냥 열 효율만 물어보잖아. 그 퍼센트를 쓰라는 말 없으면 그냥 0.4 쓰는 겁니다. 그냥 0.4 쓰시면 돼요. 열 효율이 가장 높은 이상적인 열기관을 카르노 기관이라고 합니다. 카르노 기관. 연구기관에서는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아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해요.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열 효율이 100%인 연구기관은 제2종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되고 얘도 안 된다라는 거야.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100% 열 효율이 나는 기관은 연력학 2법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부르지만 이거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0쪽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는 비가역 과정이죠. 비가역 과정. 무질서도가 증가합니다.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퍼졌던 잉크가 다시 한 곳으로 스스로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맞고, 확률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도 연력학 2법칙에 관한 표현입니다. 확률이 큰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온도 같아질 거고, 이것도 이제 뭐 이게 섞일 거고, 칸막이를 치우면은 뜨거운 물의 온도가 더 높아지는 거는 아니죠. 열 에너지 온도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니까. 잉크는 왼쪽 칸에서 오른쪽 칸으로 이동하게 하지. 섞이는 거죠. 영이 말 맞고, 향수의 뚜껑을 열면 방 전체에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도 같은 원리다. 이거 맞죠? 영이랑 민수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인데, A와 B의 열평형 온도는 40도씨가 맞고요. 0에서 T초 동안 열은 얘가 고온이지, 고온. A에서 B로 이동하는 거 맞고, 처음 상태에서 열평형 상태가 되는 동안에 B의 온도 변화가 40도씨네. 뭐 이거는 보시면 되는데 20도씨고 일단, 그쵸? 40도씨 아니죠. 근데 얘는 40도씨 떨어지는데 왜 얘는 20도씨밖에 안 올라가냐? 근데 이거 물의 양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는 A가 잃은 만큼 B가 얻어가는 거는 맞는데,
지금 B가 더 양이 많은 겁니다. B가. 그래서 얘가 40도씨 내려간다고 얘가 무조건 40도씨 올라가는 게 아니라 B의 양이 많아서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난 거죠. 근데 열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예, 잃는 열 에너지랑 뭐 얻는 열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외부로 열 에너지가 이제 유출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똑같은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비가역 진자 운동인데 비가역 반응이고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그러니까 이 멈췄다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건 연력학 1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니라 2법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방향성에 관한 거죠. 1법칙에 위배되는 게 아닙니다.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난 확률은 0에 가깝다. 맞죠? 이거는 뭐 외력 없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멈추었던 진자가 다시 움직이는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열 에너지가 일로 다시 모여 들어가지고 얘를 에너지를 줘서 움직인다. 뭐 이런 소리가 될 텐데 이거는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죠. 네.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니은 디귿 답을 5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은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칙 지금 4번 5번 문제랑 연결된 거죠. 진자 운동이랑 관련된 거였는데 자 확산되는 것도 무질서도 증가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열의 이동도 이거 맞죠.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해서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 단열 압축하면 기체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는 그 연력학 1법칙이랑 관련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연력학 1법칙이랑 관련 있는 거고 기억률이 4번이죠.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확산돼서 퍼져 나가는 과정인데 비가역 과정이고 기체가 진공인 방 B로 퍼져나갈수록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률이 높은 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 기체 압력은 증가한다. 아니죠. 이제 부피가 팽창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이고요. 연력학 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고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스스로 이동하지 않는다. 맞고. 자연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맞죠?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 있지만 이게 틀려요. 이거 거꾸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2를 열로 전부 바꿀 수 있어요. 2를. 그거는 이제 마찰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제 나중에 1이 빵이 되면은 뭐 에너지가 이제 빵이 되면은 전부 다 열 에너지 바뀐 건데 이 말은 틀려요. 열을 전부 1로 바꿀 수 없고 2를 전부 열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열 효율이 100%인 열기가 만들 수 있다. 틀리지. 만들 수 없습니다.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자 화살표를 좀 잘 보시면 70kJ의 에너지가 공급돼서 냉각수에 의한 열 손실이 14kJ. 근데 달리는 데는 따로 써놨구나. 그러면은 요거는 요거 같긴 한데 어찌됐건 70 중에 21은 자기 목적에 쓰인 거예요. 그쵸? 네. 달리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열 효율은 30%네. 그쵸? 네. 퍼센트를 고치면 30%가 되고 그 다음에 A에 들어갈 에너지는 이제 그러면서도 연력학 1법칙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해서 여기서 빼면 되겠네요. 이거 더해서 빼면 되겠죠. 21이니까 42 빼면 되겠다. 70에서 42 빼면 되겠다. 그럼 28이네. 여기 배기가스에 의한 열 손실은 이제 28입니다. 4번 답이고. 그 다음에 9번에 열 에너지가 Q1만큼 이제 공급을 해서 W만큼 일하는 거니까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Q1분의 Q2가 작으면 열 효율이 높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왜냐면 이제 이게 빠져나가는 애는 적어야지. Q2가 적어야지. 예, Q2가 작아야지 열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Q2가 0인 기관 만들 수 있다. 아닙니다. 예, 어떻게든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이동해서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 만들 수 있다. 연력학 2법칙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여기 최대 효율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열기관에서 최대 효율을 내는 기관이 카르노 기관이에요. 카르노 기관에서는 이 에너지 효율을 이게 절대 온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 T1분의 T1-T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T1이 고온이고 T2가 저온이야. 근데 절대 온도로 해야 돼. 절대 온도. 그래서 이건 섭씨 온도잖아요. 그러니까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400켈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300켈빈이죠. 이거 273 더하면 300켈빈. 그래서 400분의 요거 400에서 300 빼면 100이네. 그쵸? 그럼 25%가 되겠죠. 퍼센트로 나타날 때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4분의 1이니까 25%가 이 열기관의 효율입니다. 카르노 기관의 효율인데 이제 이게 최대라는 거죠. 최대 효율이고 요거보다는 작게 되는 겁니다. 25%보다는 작게 된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가에서 100줄의 열을 흡수하여 W만큼 외부에 일을 한 후 60줄의 열을 방출했다. 그러면 40줄만큼 일하는 거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Q 구하려면 요거 빼면 되니까 90줄만큼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거고요. 열기관의 효율은 이거는 40%고 이거는 3분의 2 하면 되니까 60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네. 그러면은 이건 40% 똑같네요. 둘 다 40%입니다. 150분의 60이랑 100분의 40 똑같아. 지금 40%입니다. 그리고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열기관이 외부에 한 일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60줄이랬고 40줄이랬으니까 가에서가 작은 게 맞죠. 방출하는 열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뭐 이것도 지금 얘는 방출하는 열이 얘는 90줄이고 60줄이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맞죠. 얘는 지금 에너지 효율은 같습니다. 이 두 열기관이. 5번이 답이 되고. 자, 가에서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의 일부로 외부에 일을 하고 나머지 열을 저 열원으로 방출하는 카르노 기관이다. 카르노 기관은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돼요. 이 넓이.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과정에서.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열을 받아 부피가 감소하였다. 열을 받아가 아니라 열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 등온 팽창인데 등온 팽창할 때 Q1 흡수한 거고 이 과정은 단열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열의 출입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단열 압축되면서 단열 압축 아니죠. 등온 압축되면서 Q2만큼의 방출이 된 거고 이때는 단열 압축이니까 이때는 열의 출입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A, B나 C, D 과정에서 열의 출입이 있는데 CD 과정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아 부피가 감소하였다. 뭐 맞는 이야기고 한순환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나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하고 같다. 맞죠 이거? 여기가 이 한 일의 양이죠, 그렇죠? 압력 곱하기 부피 그래프에서 그 열기관의 효율은 이게 카르노 기관이기 때문에 온도로 이 열기관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절대 온도로 해야 된다고, 섭씨 온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시죠? 273 더해서 이거 500켈빈이네요. 500켈빈이고 요건 300켈빈입니다. 273 더하면 300켈빈이에요. 그래서 이 열기관의 효율은 500분의 500 마이너스 300 1 마이너스 500분의 300 뭐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지. 이거 틀렸죠, 그렇죠? 섭씨 온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열원의 온도와 저열원의 온도 차가 크면 열기관의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가 크면. 근데 이게 열기관의 효율이 만약에 100% 되려면 이 저열원의 온도가 0켈빈이면 되거든요. 0켈빈. 근데 0켈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0켈빈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효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A에서 B 과정과 B에서 C 과정 외부에 일을 한다. 이거는 둘 다 팽창을 하잖아. 부피 팽창하는 과정이니까 일을 하는 게 맞죠. 3번 답이고, 자 13번에 자, 온도가 TH에서 TL로 이런 기관인데 이것도 지금 카르노 기관이긴 하지. 카르노 기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카르노 기관이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여기는 등온 팽창, 단열 팽창, 등온 압축, 단열 압축. 그 열기가 한 일은 W 넓이 나타낸 거잖아. 넓이. 이거는 이제 1이 맞고요. 이 카르노 기관에서는 1-TH분의 TL로 나타내면 되죠. 근데 이건 절대 온도입니다. 이게 뭐 표기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게 절대 온도긴 해. 그러긴 해. 그러니까 여기 절대 온도라는 말이 없는데 이게 절대 온도긴 해. 보통 소문자로 나타내는 게 섭씨 온도고 대문자로 나타내는 게 절대 온도긴 해. 절대 온도라고 하고 푸셔야 되긴 해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 다음에 열기관의 열 효율이 100%가 되려면 TL이 0이어야 되지. 무한대가 아니라 얘가 무한대가 아니라 0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TH가 무한대가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TL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가 0이 돼서 1이 되지. 100%가 되지.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연구기관과 연력학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연구기관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뭐 조건이 있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맞다라고 할게. 그냥 일단 나중에 딴 거 읽어보고 그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죠. 그 다음에 2종 연구기관은 제1 연력학 1법칙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니라 2법칙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3번 틀렸고, 물체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제1종 연구기관 불가능하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1법칙에 위배된다 이런 소리고, 5번에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이 좀 줄어들므로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지. 3번이 틀렸고요. 자, 영희가 작성한 연구기관 A, B에 대한 자료이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아도 영원히 외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제 1종 연구기관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공급한 에너지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관. 2종 연구기관이긴 하죠. 연력학 1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새롭게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연구기관 A를 만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 연력학 2법칙에 따르면 일로 전환할 수 없는 열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연구기관 B를 만들 수 없다. 이것도 맞죠. 열 효율이 100%라고 하는 거는 연구기관 이제 B입니다. B. 2종 연구기관.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없이도 움직이는 거는 1종 연구기관이고,
에너지 효율이 100%이다. 공급은 하되 효율이 100%다. 이거는 제 2종 연구기관에 해당하죠. 43쪽 다 하지 않았죠? 43 다 풀었어요? 아직 안 했죠? 43쪽 좀 풀어보시고 같이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단열시킨 상자를 칸막이로 반씩 나눈 후 한쪽에 이상기체를 채우고 다른 쪽은 진공 상태로 두었다. 치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근데 이게 팽창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치우면 얘가 이렇게 팽창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진공일 때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진공일 때는 이게 압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P 곱하기 델타 V의 일을 하는 건데 압력에 대해서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P가 없어요. P가 그러니까 외부 압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퍼져 나가는데 이때 열 에너지 에너지 손실이 없어요.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가 일정하고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팽창할 때 어떤 압력에 대한 부피 팽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단열된 상태니까 일은 했는데 열 에너지 공급은 안 됐는데 일은 해버리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에너지가 일정한 거고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왜냐하면 이제 P가 지금 0이어가지고. 근데 원래대로 안 돌아가는 거는 맞죠. 그래서 비가역 과정인 거는 맞지. 그래서 이건 답은 4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이제 이상적인 열기관에 들어있는 근데 카르노 기관은 아니구나. 근데 카르노 기관은 아니냐. 어찌됐건 열기관이긴 한데 이상기체 상태가 요거를 따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등온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등적 과정이죠. 등적 과정. D에서 A나 B에서 C나. 근데 온도는 지금 T1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압력이 똑같았을 때 부피가 큰 애가 부피가 큰 거잖아요. 그래서 T1이 높은 거고요. 열기관의 한 일은 W는 아니고 여기죠. 여기 한 일이고 이거 아니죠. 이건 이제 압축되면서 받은 일이지. 이거는. 그래서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가 방출한 열량은 요거는 이제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 에너지 방출됩니다. 여기서는 열 방출돼요. 열 방출되고 여기는 열 흡수됩니다. 이건 흡수. 이거 Q 흡수하죠. 근데 이제 부피가 똑같으니까 일하는 건 없는데 전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 쓰이잖아요. 근데 온도 변화가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랑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 거랑 온도 변화 똑같은 거죠. 이 화살표 길이가 좀 다르다라고 해서 이 D에서 A가 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방출한 열량은 D에서 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것 같다. 온도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답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외부로부터 단열시킨 상자를 칸막이로 반씩 나눈 후 질량과 몰수가 같은 이상기체 A와 B를 각각 넣었다. 근데 요건 단열인데 여기는 열교환이 되는 거네. 여기는. 그 다음에 처음 상태 A의 온도가 더 높다. 얘가 높구나. 그 다음에 교환 과정 A의 온도 내려가고 B 온도 올라간다. 같아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 상태 A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는 B 분자 평균 운동 에너지보다 크다. 맞죠? 온도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큰 거죠.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운동 에너지 큽니다. 그
그다음에 교환 과정에서 A와 B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되죠.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없잖아요. 보존이 되는 거고, A의 온도 올라가고 B의 온도가 내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맞죠?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이다. 맞죠? 기억 디귿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퀴가 돌아가면은 이 추가 올라가서 얘가 요렇게 가서 여기를 이렇게 때리면 얘 그 힘으로 돌아가고, 돌아가면 올라가고, 얘가 다시 이렇게 때리면 돌아가고, 뭐 그럴 거다 생각한 건데, 이 연구기관과 관련된 연력학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 아니면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이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까닭 1과 에너지를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물체가 일을 하면 그만큼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에너지 공급 받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좀 쉬었다가 할게요.